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데이터 타입과 트랜스폼에 대해서 학습할 것입니다. 데이터 타입과 트랜스폼은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잘못된 데이터 타입의 선택은 엄청난 에러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는 데이터 타입의 기초와 2D, 3D 게임에서 중요한 요소인 트랜스폼에 대해 학습합니다. 또한 이번 강의는 트랜스폼을 학습하며 이전 차시에서 생성했던 총알의 컨트롤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데이터 타입과 트랜스폼을 잘 학습하여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응용할 수 있게 되길 응원합니다. 그럼 데이터 타입과 트랜스폼을 학습해 봅시다. 먼저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은 이름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듯 데이터의 타입입니다. 프로그래밍에는 여러 데이터 타입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 데이터 타입은 다음과 같은 4개입니다. 먼저 인티저. 프로그래밍에서는 인트라고 하며 정수형 변수입니다. 1, 892, -47과 같이 정수를 대표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다음은 플로트. 소수형 변수입니다. 1.7과 같이 소수를 대표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다음은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은 문자열 변수로 하이, 오케이, 얼리어렌진, 안녕하세요와 같은 문자열을 대표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다음은 부울리언. 프로그래밍에선 보통 부울리언 자료형이라 하지만 한국어로 직역하자면 참거짓 자료형입니다. true와 false가 있으며 참과 거짓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스트럭트입니다. 스트럭트는 비교적 작은 구조를 나타냅니다. 하나의 스트럭트는 한 가지 타입의 데이터만 가질 수도 있고 여러 타입의 데이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스트럭트와 클래스는 큰 개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스트럭트는 클래스보다 비교적 간단한 집합체를 대표하는 타입입니다. 지난 차시를 돌아보며 스트럭트의 예시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스트럭트의 가장 기본적인 예시인 벡터가 있습니다. 벡터는 3차원 좌표계로 x, y, z 성분으로 이루어진 스트럭트입니다. 다음은 로테이터입니다. 로테이터도 벡터와 마찬가지로 3개의 데이터를 가지며 벡터와 내부까지 동일하게 x, y, z 성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스트럭트들로 이루어진 스트럭트도 있는데요. 다음 챕터에서 배울 트랜스폼이 그 예입니다. 트랜스폼은 로케이션 스트럭트, 로테이션 스트럭트, 스케일 스트럭트로 구성됩니다. 그럼 이제 이 트랜스폼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기존 차시의 레벨 블루프린트의 스포넥터 노드를 보면 화살표에 있는 핀들이 각각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을 나타내는, 즉 트랜스폼 내부 자료의 대표 핀입니다. 먼저 트랜스폼의 첫 번째 요소인 로케이션을 보겠습니다. 이전 차시에서 우리는 임의의 값을 주어 임의의 로케이션의 총알을 생성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동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리키는 위치에 따라 총알을 생성하고 싶은 것이며 이 위치는 동적으로 항시 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특정 좌표에만 총알을 생성하는 로직은 적합하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블루프린트 캔버스를 우클릭 후 get 플레이어 폰을 입력하고 get 플레이어 폰 노드를 찾습니다. 플레이어 인덱스가 0으로 할당된 get 플레이어 폰 노드가 생성되는데 여기서 플레이어 인덱스 0은 게임에서의 첫 번째 최우선 플레이어, 즉 싱글 플레이어의 경우에는 나 자신을 가리킵니다. 리턴 발류 핀을 드래그 후 get 액터 로케이션 노드를 가져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는 액터의 로케이션 정보를 가져오는데 이 경우 플레이어 인덱스 0 즉 플레이어 자신의 로케이션 정보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럼 get 액터 로케이션의 아웃풋 핀 노드와 스폰 액터 노드의 로케이션 인풋 노드의 색깔이 일치, 즉 상응하는 데이터 타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을 연결해 줍시다. 그럼 이제 플레이어의 위치에서 총알이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자 로테이션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자 스케일의 경우 단순히 스케일, 즉 크기에 관한 요소이므로 이번 강의에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get 액터 로테이션 노드를 생성해 연결해 봅시다. 하지만 플레이를 해보면 알다시피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발사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 두 노드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위의 노드 get 액터 로테이션 노드는 액터 자체의 로테이션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get 컨트롤 로테이션 노드는 직접 컨트롤하는 로테이션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즉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대로 로테이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노드를 사용하는 게 적합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일 왼쪽의 총알을 get 컨트롤러 로테이션을 통해 두 번째 총알처럼 회전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임펄스를 추가하는 과정에선 총알이 바라보는 방향이 아닌 X축의 방향으로 충격파를 줬기 때문에 총알은 총알이 바라보는 방향이 아닌 충격파의 방향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포워드 벡터, 즉 앞을 향하는 벡터입니다. 벡터에 대한 기초 개념이 없다면 이에 관한 강의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워드 벡터는 우리가 회전 값을 적용한 총알이 바라보는 방향, 즉 우리가 원하는 총알의 진행 방향 값입니다. 하지만 이 포워드 벡터는 크기가 1로 총알처럼 빠르게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크기를 키워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로테이션이 적용된 총알, 즉 이미 생성된 총알의 리턴 반류 아웃핀을 드래그하여 get actor forward vector 노드를 생성합니다. 그 후 get actor forward vector의 아웃핀을 드래그하여 멀티플라이 노드를 추가해줍니다. 우리는 벡터의 크기만 키우면 되기 때문에 아래 핀을 우클릭해 to 플롯으로 변경해줍니다. 임의로 4000이라는 값을 주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캔버스를 우클릭 후 get player 폰 노드를 생성합니다. 그 후 get player 폰 노드를 드래그하여 get actor location 노드를 생성합니다. 핀을 연결 후 테스트를 해보면 플레이어의 위치에 총알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get control rotation 노드를 생성 후 핀을 연결합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데 이는 아직 총알의 포워드 벡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폰 액터 노드의 리턴 반류를 드래그하여 get actor forward vector 노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멀티플라이 노드를 추가 후 인자를 플롯으로 바꾼 후 임의의 값으로 4000을 줍니다. 이제 임펄스의 연결 후 테스트를 해보면 정상적으로 총알이 발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퀴즈를 통해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데이터 타입이 틀리게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C. 부울리언입니다. 얼리얼 엔진에서 참 거짓형의 데이터 타입은 부울입니다. 두 번째 문제. 스트럭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B. 비교적 작은 구조를 가진다입니다. 세 번째 문제. get control rotation 노드의 기능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C. 타겟 액터 컨트롤러의 로테이션을 반환한다입니다. B번의 타겟 액터의 로테이션을 반환하는 노드는 get actor rotation 노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 학습했으며 컨트롤러 로테이션과 트랜스폼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